안녕하세요. 미션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 모시고 말씀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대구 YMCA 김신향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화사하게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구 YMCA에서 첫 여성 이사장으로 네. 알고 있는데 취임하신 네. 지가 언제죠? 네, 그러니까 한 1년 됐네요. 1년 작년 정도. 5월 달입니다. 네네. 이 교계 연합기관이잖아요. YMCA 하면 대표적인 기독교 네. 기관인데 네. 이사장 되시고 1년 지나셨는데 어떠신가요? 아, 네. 제가 첫 이사장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웠고요. 네. 그리고 또 책임감도 좀 더 많이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YMCA 업무 자체가 다른 기관과 비슷하게 어떻게 남녀의 구분 없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짜임새가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걸까? 또 좀 섬세함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성 특유의 좀 터치가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강조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내실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좀 네. 다듬으셨던 모양이죠? 조금 그런 편이죠. 예. 그리고 모든 이사님들과 함께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좀 기다려지는 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서 예. 하나님께서 좀 함께 하시는 YMCA 그리고 대구 시민이 원하시는 YMCA가 되도록 노력을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예. 같습니다. 대구 YMCA가 네. 올해로 99주년이니까 네, 네. 내년이면 이제 대망의 100년 되는 것 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참 엄청난 세월인데 네. 1세기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100년의 세월을 대구 YMCA가 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렸는데, 김신향 이사장님께서는 뭐 거의 대구 YMCA의 네. 뭐 산 역사, 산 증인? 네. 굉장히 네, 오래부터 회원으로 활동하셨다 그래요. 네. 언제부터 가입하셔서 활동하신 건가요? 제가 1972년도에 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입생들이 대부분이 동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구 YMCA 산하 기독 모임인 갈보리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42년이나 되었네요. 뭐 산 역사의 증인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네.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YMCA 얘기는 뭐 좀 이따 다양하게 하겠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일단 그 당시 좀 네. 해석하신다면 우리가 초창기 때 네. 근대화 역사에 기독교가 엄청난 공헌을 했잖아요. 네, 네. 대구 근대화도 마찬가지인데 70년대 뭐 근대화는 아닙니다만 네, 네, 네. 그 당시 기독 학생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 아니에요. 네, 네. 그 당시 처음 가입하셨을 때 Y의 모습이 어땠다고 지금 기억이 나시나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하이 Y 클럽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포크 댄스라든가 또는 싱어롱, 네. 그다음에 야외 캠프, 그리고 또 레크레이션 보급 같은 그런 새로운 문화를 대구 지역에 처음 선을 보였죠. 소개하고. 아주 건전한 그래서 활동하셨네요. 네, 아주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업에 종사한다고 YMCA 활동을 뭐 정열적으로 또 열심히 하지를 못해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 후에 제가 Y 활동을 하면서 YMCA 그 귀퉁이에 네. 한 작은 돌로서 제가 성심을 다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YMCA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네네. 기독 정신을 우리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요. 네. 요즘 들어서는 YMCA, YWCA 이제 양대 산맥이 있는데 네. Y 활동이 조금 좀 축소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YMCA의 한국 사회에서 역할, 특히 이제 대구 지역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고 네. 기독교 문화도 좀 굉장히 척박한 지역인데 네.
김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YMCA가 어떤 역할을 아하. 좀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억에 남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즘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좀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 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날이 마침 우리 대구 YMCA 유치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졸업식에 참석하러 오던 유치원생과 학부모가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인 만큼 그 유족들을 보살피면서 또 그 실종자 찾기와 그다음에 원인 규명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가출 청소년 그 쉼터를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출 청소년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 애들을 취직시키기도 했고 또 대학교 입학하기도 했고 네. 또 어떤 그 경우에는 결혼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가서 축하해 주기도 했고 물론 가정으로 돌아갔던 그런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네. 그게 상당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현재는 가출 청소년 쉼터가 6군데나 생겨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참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네. YMCA 하면 일반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이제 기독교 네. 문화를 확산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고, 네. 초창기에는 이제 기독교의 사회 참여를 통해서 우리 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뭐 민주화 과정에 문제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네. 기독 청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한 단체가 이제 YMCA다. 뭐 이렇게 네. 요약하면 그 정도 될 텐데, 네, 네. 요즘 들어서 이 기독교의 사회 참여라고 할까요? 네. 정신을 계몽하고 네.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네. 이런 일에는 좀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김 시장님 내부에서 보시기는 어떠신가요? 저도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저희들이 처진 감도 있고 또 활동도 그동안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참여한 것은 성수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를 향한 태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하면 이 다른 지역 수도권의 서울이나 이런 데서 보면 네.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 이렇게 알려져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런 점에서 또 기독교 문화 네. 특히 청년 기독교 학생들 네. 이런 Y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YMCA가 보면 네. 그런 문화에서 서구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활발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싱어롱, 뭐 포크 댄스 예. 이런 걸로 레크레이션 문화 이런 거를 상당히 빨리 받아들여서 많이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0주년을 앞두고 저희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를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년이면 100주년이기 네. 때문에 대구 YMCA 100주년을 앞두고 지금 어떤 사업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시나요? 네, 저희들이 얼마 전에 10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충 4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대구 YMCA 100주년 편찬, 100주년 100년사를 편찬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암울했고 또 힘들었던 대구에서의 그 YMCA 역할을 저희들이 재조명해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대구 YMCA의 선교적인 그 비전을 이 역사 속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남 YMCA를 저희들이 3.1운동 기념관과 그 다음에 대구 YMCA 역사관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남 YMCA는 저희 대구 YMCA가 처음으로 그곳에서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발족했고 또
3.1 운동의 본거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뜻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문화재청의 항일 유적지로 기재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훈청의 현충시설로도 기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현대화 골목, 근대 골목. 네, 예. 거기에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뜻깊게 저희들이 갖고 갈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대구 YMCA 청소년 평화 교육센터와 그다음에 다문화 센터를 담당할 수 있는 청년 전용 회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시군요.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청소년들에게 저희들이 좋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YMCA 운동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네. 갖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책도 만들어야 되고 건물도 네. 지어야 되고 돈이 네.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예산이라든가 그거를 꼼꼼하게 네. 체크하고 가능성 있게 저희들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네. 섬세하게 지금 네. Y를 내부적으로 잘 이렇게 네. 꾸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100주년 행사도 아마 잘 꾸려가리라고 생각이 돼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좀 몇 네. 가지 드릴게요. 네. YMCA 초대 여성 처음으로 이제 여성 네. 이사장이시기도 네. 하시지만 현재 남성교회 장로로 계신데 네. 네. 대구 지역에서 여성 장로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장로 되신 지는 언제? 7, 8년 된 7, 것 8년 정도요. 같습니다. 네. 꽤 됐는데 아까 네.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기독교 신앙 가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겠네요. 네.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상당히 저에게 좋은 것만 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네. 고 김태한 장로님이신데 아, 예. 예, 계명대학교 영어 영문학 교수셨고 또 제2대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가 대구 교육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들 네 남매는 교육적인 환경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 그래. 교육자 집안이면서 네. 신앙의 집안에서 네. 태어나셔서 별 어려움 없이 네. 이렇게 쭉 성장을 하셨군요. 네. 그런데 저희 친가 외가가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특히 저희 외할아버지인 고 강금주 장로님께서는 그 일제시대 때 창시 개명을 안 하셨고 또 신사참배를 안 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꼭 한번 예. 하고 싶었는데 해도 말씀하시죠.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외가의 형제가 7남매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남매가 일제시대 때 희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동방요배라고 아침에 전 지금과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큰 절을 했다고 네, 합니다. 네. 그걸 매일 되풀이를 했는데 모두 다 절을 하고 있는데 그 세 남매만 절을 하다고 꼿꼿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어린 심정에서 그렇게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꼿꼿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때 어머니 말씀이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었답니다. 차렷 격리를 할 때 나팔수 한 사람만 나팔을 불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는데 나팔수 그 사람만은 이 세 남매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봤겠죠. 네, 근데 고발을 하지 않았대요. 그게 참 감사하고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할 정도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 얘기였어요. 집안이 기독교 분위기가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참배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네, 제가 행운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네. 해오면서 뭐 네. 이렇게 생각하기에 좀 도전이 되고 실현이 됐던 시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이상하게 저는 그냥 이래 조금 긍정적으로 항상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큰
도전이 된 건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있었는 게 제가 전도했던 분께서 갑자기 성령의 연사를 받고 회개 연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 음성도 들으시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너무 부러웠고 저는 왜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이 안 나느냐 제가 굉장히 이렇게 비참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거를 예. 내한테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철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은사의 방법은 뭐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네, 거잖아요. 네.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성들 중심 사회고 특히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로들 남성분들이 네. 많은데 교회 장로로서 다른 남자 네. 장로들하고 네. 같은 교회 섬기기에 뭐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할 텐데 네. 그런 점은 어려운 점이 없나요? 저는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 교수셨기 때문에 조금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난 것 같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남성도 그냥 저와 같은 성으로 네. 생각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별 어려움을 못 느꼈는 것 같고 지금도 예. 저희들은 상당히 같이 협조하면서 전혀 생각하기 문제가 때문에 없으시나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성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교회로 느껴지네요. 김 네. 이사께서 뭐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교회 생활도 장로로서 지도자로서 네, 네. 또 잘 해 가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 보면 참 불쌍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YMCA도 어떻게 보면 사회 네. 교육을 하는 예, 이게 예. 선교 기관이잖아요. 네, 요즘 청소년들 또 이제 자녀분들 키우셨을 텐데 네.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보면 뭐 실리주의, 출세주의, 또 뭐 금전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었던 그 저희 어른들의 그릇된 삶에서 생겨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가 경쟁하면서 뭐 성적 비관, 또 뭐 학교 폭력, 또는 왕따 이런 걸로 해서 가출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는 경우인데 저희들도 어렸을 때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뭐 가출, 뭐 자살도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어린이들은 쉽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을 중시해야 된다는 교육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성경 말씀에 드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저희들이 어린 심령에 빨리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부터 교육에서 우리 어른들의 순수한 믿음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네. 결국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기성세대 네, 네. 어른들의 네. 잘못이 크기 때문에 아닐까요? 네, 네, 네. 뭐 관련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제 의대 나오시고 의사로서 네. 이제 직업적으로는 이렇게 네. 살고 계신데 특별히 이제 소아청소년과를 네, 네. 담당하고 계세요. 네. 요즘 아이들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직업적으로 네. 보시면 어떤가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어린애들을, 순수한 어린애들을 돌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한데요. 어린이들은 그 해맑은 그런 얼굴에 전혀 꾸밈이 없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프면 울고 조금 병이 나면 금방 빵긋 웃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진찰할 때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뭐로 제가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데요. 의사로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네. 계시고요. 네. 교회 가시면 또 장로로서 교회 운영도 네. 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또 Y도 또 백수나 앞두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네. 이 시간 활용은 어떻게 하세요? 또 자녀들도 또 키우고 가정도 또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남편이 저보고 의사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모든 일을 하라고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할 때부터 너무나 바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제가 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생활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이것저것 하는 데 대해서 별 탈 없이 재밌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힘든 거를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부러운데요. 네, 네. 후배들을 위해서, 네. 특히 이제 기독 청년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 삶의 태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네. 권면의 말씀을 하신다면 요즘 뭐 다들 힘들고 어렵고 인상 찌푸리고 살아가잖아요. 네, 네. 마음에 근심, 걱정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게 네, 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인데 네. 그 후배들에게 좀 인생 철학적인 측면에서 좀 내가 살아보니까 네, 이런 점이 네.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권면의 말씀 한 말씀 하신다면. 그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그 성경 구절을 액자에 넣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명심하면서 제가 살아왔는데요. 모든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 생각해가 했고 또 만약에 그 일이 안 됐을 때라도 언젠가 내가 일생을 살다가 분명히 하늘나라에 갈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으로 상급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항상 하느님을 믿는 마음으로 의지해가 살 때 큰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부럽기도 하고요. 아니요. 참 어떻게 저렇게 맑게 네. 살아가실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 드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또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네. 젊게 사시니까 네. 개인적으로나 네. 뭐 사회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남편이 장로로서 동산의료원의 성형외과 교수입니다. 예. 그래서 매년 두 번씩 태국이나 뭐 미얀마, 베트남 등지에서 그 언챙이 무료 시술을 그 선교적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딸과 의사도 성형외과를 하고 있습니다. 딸이. 예, 딸하고 또 사위가 의사 딸하고 집안이네요. 사위가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이제 조만간에 합류해서 의료 선교 목적으로 네. 하려고 지금 가족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의사들이 함께 네, 이제 네, 갈수 선교 있도록. 여행을 하면서 네, 네. 도움을 주는 거죠. 네, 네. 예. 뭐 김 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YMCA를 위해서도 좀 많은 일을 하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 또 네. 워낙 다복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이 전체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 네. 항상 그 신앙을 이제 가슴에 두고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네. 성경 구절 하나 네. 항상 외우고 다니는 성경 구절 하나 좀 소개해 주시는 걸로 이 시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조금 전에 그만 말씀드리고 그 말았네요. 성경 구절인가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정말 기뻤어요. 뭐 예. 어떤 항상 기쁨이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넘쳐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고맙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나도 저 김신양 이사장님처럼 네. 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내년도가 대구 네. YMCA 100주년인데 네. 이를 위해서도 네. 큰 사명감을 가지시고 네. 큰 일 이루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